우리 판충 유튜브 첫 번째 생방송 컨텐츠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 이상형 월드컵 무려 1024강. 자, 일단 시작하고, 솔직히 아무리 저라도 본 적이 없는 소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1024강은 안 본 소설들 물갈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F5를 누르면은 다시 나오거든요. 이렇게 소설들이 이런 식으로 둘 다 본 적 있는 소설들이 붙었을 때는 그 세로 고침을 통해 가지고 본 적 없는 소설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야, 어이구. 야, 이거 그래도 내가 조금 보긴 봤는데, 야, 그래도 내가 얘 결말은 모르는데 얘 결말은 알잖아. 그러면은 얘로 가야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대진운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쏙을 만큼 쏙갔습니다. 이 정도면. 철혈검과 사냥개에게 무한의 마법사. 이건 뭐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이건 애시당초 내가 중간에 많이 빠르게 하차하는 작품이고. 자, 무한의 마법사로 가겠습니다.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라갑니다. 자, 용 PT 대 전생 프로고요. 이것도 뭐 전생 프로도 나쁘지 않긴 했는데 그래도 용 PT가 이거는 약간 둘 다 좀 비슷해요. 장르가 둘 다 가벼운 소설인데 그래도 용 PT지. 어 그래. 좀 할 말이 많은 작품이긴 한데 여러분 놀랍게도 얘가 중학생이고요. 그 둘이 약간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표지의 기준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둘이 처음 만난 사이에도 이런 분위기예요. 지나갑시다. 책 먹는 마법사 재밌죠? 자, 그리고 달코 다른 유비 대 나 빼고다 젊은이. 나 빼고다 젊은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게임을 한다는 그런 건 좀 있어요. 이제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나 다른 이제 플레이어들의 반응. 근데 딱 거기까지. 그걸 제외하고는 그냥 재능 있는 주인공이 늦게 게임 시작해가지고 다 헤쳐먹는 무난 그냥 양판소 작품이에요. 그것만 빼면은. 그리고 이제 달코달변 유비는 놀랍게도 이거 잘 보면은 주인공이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착시 효과고 안 입었습니다. 약반 작품으로는 나름 괜찮은 작품이죠. 어이구, 이거 둘 다 괜찮은 작품인데 헬무트는 이제 초반부가 극초반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숲에 버려져가지고 살아남는다는 그런, 아기 때부터 살아남는 그런 스토리는 나름대로 재밌었는데, 예, 그 프롤로그 스토리는 내가 주인공 성격이 좀 취향이 안 맞아서 그렇지 그래도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부분은 재밌었습니다. 단순히 내 취향이 아닐 뿐. 그래서 프롤로그 스토리로 가겠습니다. 어이구, 대진운이 좀 좋으시네. 네, 왼쪽 거 안 봤어요. 이건 무슨 소설인지 전혀 모르고요. 결말은 아니까. 네. 메모라이즈. 왼쪽 건 보지도 않았고, 사실 왼쪽 게 어지간한 게 나왔어도 올라가겠지만, 사바삼사라서 다 괜찮은데, 사파만 없었다면 참 좋은 작품이었지 않았을까? 난 아직도 그 충격을 잊지 못해요. 난 사파를 보고, 내 뇌에서 이제 인지 부조화가 와가지고, 현실을 부정했어. 얘가 여자야. 이 양쪽에 있는 애가 어린애 버전도 있고 이제 성인 버전으로 이제 변신을 할 수 있는 애인데 이게 여자야. 거기에 심지어 여자 주인공이야. 그거 아닌 것 같아. 어, 오른쪽 건 보지도 않았으니까 일단 올릴게요. 게임 속 유닛 이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딱 그 정도. 약간 좀 설정에서 나는 가장 이해 안 되는 설정이 딱 거기였어. 이 소설 한 80화쯤에 여기도 이제 뭐 기사가 오러를 다루고 그러거든요. 갓 오러에 입문한 상태였는데 이제 기사들이 몰려와요. 정식 기사들이, 강력한 애들이. 근데 공성전을 하는데 문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야. 도르래만 당기면 문이 닫혀서 지원이 올 때까지 그걸 지켜야 돼. 근데 지키거든요. 무려 5분을 버텨요. 혼자서. 그 강력한 기사들을 상대로 혼자서 이제 막 오러 배운 애가 5분 동안 버텨. 근데 소설 속 묘사를 보면은 그냥 한 10초 버텼나? 한 10초? 10초 정도면 이해해. 그 정도 급이야. 좀 많이 좀 그래. 그냥 한마디로 말이 안 돼. 그래서 솔직히 그 부분만 아니면은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그 나름대로 그럭저럭 볼만한데 그 부분에서 너무 깨더라고요. 만기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라지엘에서 대 리라이프 플레이어. 라지엘에서도 완결까지 봤고 리라이프 플레이어도 많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라이프 플레이어가 더 재밌었습니다. 이게 좀 전개가 느리다는 단점은 아니고 호불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다중시점이라서 그것만 빼면은 진짜 재밌어요. 리라이프 플레이어가. 그게 진짜 커. 다중시점에 워낙 느린 전개가 좀 커가지고 빛에 많이 못 보는 작품이야. 그거 아니면 되게 좋아. 스토리든 그 설정들이든 필력이든 되게 좋아.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려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 200화가 됐는데 애들이 아직도 초등학생이야. 한 400화 되면은 그때 가서 중학생 된대. 그리고 한 500화, 600화 되면 그때 가서 고등학생 되고 성인 된대. 야, 이건 좀 어쨌든 그래,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리라이프 플레이어 잘 만들었어요. 아, 와, 이게 256강? 야, 이게 이게 새로 고치면 안 되는 거의 문제점이다. 와, 킹갑 명작이 여기서 붙습니다. 킬 더 드래곤 대 아이작. 킬 더 드래곤. 가장 이제 외계에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까? 가장 현실적인 작품. 인물들 간의 감정 이런 게, 감정과 행동, 상황 이런 게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리고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 암울한 상황에서 고분분투하는 주인공,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아이작은 이제 약간 좀 현실적이긴 하지만 일단 여기서 현실적인 부분은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위쪽 애들, 윗대가리들, 한마디로 윗대가리들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 방식에 굉장히 현실적인 작품, 이세계 작품이지만 이세계의 윗대가리들이지만 마치 현실의 정치를 보는 듯한 그런 작품. 거기에 떡밥하고 나중에 반전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진짜. 솔직히 이 작품은 약간 더 대중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더 대중성이나 그런 거에 좀 맞춰진 게 있어요. 일단 주인공 성격도 그렇고 주인공의 능력이나 이런 면도 그렇고 현실적이긴 하지만 약간 더 이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킬 더 드래곤은 거기서 훨씬 더 현실적인 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 현실적인 어두운 걸 보고 싶다면 킬 더 드래곤. 그래도 좀 명작이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보고 싶다 이러면 아이작. 이건데, 야,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킬 더 드래곤이에요. 아이작은 훨씬 덜 어두워요. 아이작은 훨씬 덜 어둡고 킬 더 드래곤이 훨씬 더 어두워요. 이건 그냥 내 취향이에요. 순전히 둘 다 너무 좋은 작품이야. 둘 다 명작이야. 명작이라고 할 수 있어, 당당하게. 근데 이건 투명 드래곤입니다. 투명 드래곤이래. 자꾸 여러분이 투명 드래곤이라 그러니까 헷갈렸잖아요. 킬 더 드래곤입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네. 아이작 정말 안타깝네요. 자, 킬 더 드래곤 승. 15만 번의 챌린저도 뭐 그럭저럭 재밌게 봤는데 이것도 제가 리뷰를 할 텐데, 이거는 도대체 2부가 언제 나오는 거야, 씨. 1부 완결 상태거든요. 그게 작년 12월인데 2부가 씨 기다리고 있는데 좀 나와라 좀. 다행히 작가님이 튄 건 아니에요. 한 5월쯤에 생존 신고했어. 근데 아직 다음 연재 날짜 안 잡혔대. 좀 와라 좀. 나는 재밌어요 이거 되게. 배드엔딩, 이거는 얼마 안 봐가지고 배드엔딩 메이커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야, 이것도 둘 다 재밌는 작품인데, 제가 두 번 사는 랭커는 뭐 사도현 작가님이 지금의 인기를 얻게 만든 작품이죠. 두사랭은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짜 세계관도 넓고 설정들도 탄탄하고 스토리도 좋고, 그리고 몬스터를 길들이는 방법은 좀 병맞기가 좀 있어요. 얘도 근데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몬스터들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몬스터에 사랑받는 성격이라 가지고 몬스터를 관리하는 직업인데, 여러 가지 몬스터의 설정이 나오면서 설정들이 되게 좋아요. 몬스터들의 설정들이 나오면서 주인공이 무력이 전혀 없거든요. 무력이 없어가지고 좀 병맛으로 가요. 좀 많이 병맛으로 가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두 번 사는 랭커 고르시는 분이 훨씬 많을 텐데요. 내가 하는 이상형 월드컵이니까 솔직히 저는 몬길입니다. 두 번 사는 랭커도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냥 난 몬길이야. 난 이게 좀 더 취향에 맞았어. 던전에서 살아온 남자들 오버로드. 이건
이런 애들도 있는데 왜 아이작이랑 두사랭이 떨어져야 함? 야, 이건 둘 다. 오버로드는 일단 내가 소설을 안 봤어요. 왜 그 애니만 봤어. 그리고 던사로운 남자는 보긴 봤는데 솔직히 내용도 기억도 안 나요. 그 내 기억으론 이 작품이 던전에서 갇혀가지고 사람이 던전에서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졸라 세져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작품이야. 그냥 여러분이 다들 아는 그런 작품이에요. 아, 이거 그래도 얘는 좀 아닌 것 같다. 오버로드 올라가자. 레벨업 2단 심판관은 재밌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 안 봤어요. 이것도 한 10화? 그중 이거는 아쉬운 게 저가 게임 판타지가 딱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질렸어요. 그 뒤로 안 봤어요. 근데 그 시점이었어. 레벨업 2단 심판관이. 그래서 마타네 사수가 올라가고요. 내가 만약에 2단 심판관을 먼저 봤다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레벨업 머신대 검수명과 막내 아들. 아, 이건 검수명과 막내 아들은 제가 리뷰하기도 했지만 그 기본에 충실한 무난하게 괜찮은 작품이라고 할까요? 그 기본에 충실한 작품이에요. 설정 오류도 없고 세계관 붕괴도 없고 뭐 스토리가 참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떡밥도 뻔하지만 떡밥도 뿌리고 또 회수도 하고 스토리가 어디서 한 번쯤 본 듯한 스토리긴 하지만 그 기본이 탄탄하기 때문에 되게 괜찮았던 작품이고요. 레벨업 머신 같은 경우에는 좀 설정이 좀 유치하긴 해요. 시작부터 주인공 팔이 뿜하고 로켓 펀치하고 날아가가지고 적군을 죽이고 막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사실 스토리보다도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개그가 찐또인 작품입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주인공이 로봇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작품에서 세계관에선 로봇이 적이에요. 적군이에요. 로봇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주인공이 로봇이야.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동료들이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동료들이 알게 되는 씬이 있어요. 얘가 사실 로봇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인간들 편으로 돌아왔다는. 근데 그 되게 그 큰일 난 상황이잖아요. 되게 진지한 상황이고 그 알고 봤던 우리 믿음직한 동료가 알고 보니 적군? 약간 이런 식으로 주변 다 약간 침울해져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거기서 좀 말량광이 아가씨 캐릭터, 좀 철없는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이 썸 타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걔는 이제 따로 있는데 걔가 옆에 있는데 아가씨가 와가지고 저기 그러면은 너는 뭐 로봇이면은 그것도 진동 기능도 있고 막 늘어나고 그래? 이 지랄을 해. 옆에 썸 타는 여자가 있는데 야 너 거기 진동 기능 있냐? 이 지랄을 해. 나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중간중간 조금씩 섞이는 개그가 와 그냥 미친 작품이에요. 진짜 충격과 공포. 그런 식으로 정말 한 방 한 방이 엄청 웃긴 작품인데 근데 솔직히 그 외에 기본적인 스토리나 그런 거는 약간 뭐 나쁘진 않아요. 양판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저냥 했어요, 사실. 그 외에는. 그래서 검수명과 막내 아들이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살헌터 대 마왕님. 이거 마왕님도 참 좋은 작품인데 이거는 뭐 자살헌터가 이기는 게 확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마왕님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마왕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라이트 노벨 느낌이 나지만 실은 다크물입니다. 마왕님이 이제 완전히 마음을 닫고 주변한테 아무한테도 마음을 안 줘요. 약간 개그도 좀 섞이면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조금 이제 마왕님에서 아쉬웠던 건요. 초반부터 떡밥을 되게 많이 뿌려요. 특히 가장 중요한 떡밥이 주인공의 과거. 주인공 과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전체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 근데 그게 좀 아쉬워. 주인공 과거가 고작 이 정도 가지고는 개연성에 맞지 않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랬어요. 좀 약했어. 너무 반전이 약했어. 그 외에 세계관이나 이런 건 되게 좋은 작품이었는데 뭐 그래도 이건 자살헌터가 올라가야죠. 자, 디버프 마스터의 레벨업하기 싫은 천만님. 레벨업하기 싫은 천만님은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좋은 작품인데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좀 일상물하고 시원시원한 개그물? 개그 일상물이에요, 사실상. 뭐 전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디버프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설정 오류가 많았나, 뭐 개연성이 약했나,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은근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레벨업하기 싫은 천만님은 이거 말고
전 표지가 있거든요. 그 전 표지에서 이걸로 바꾼 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전 표지는 너무 안 어울려. 너무 그냥 조금 안 어울린다는 수준이 아니야. 그냥 다른 작품 갖다 놨어. 전 표지는. 이 작품이 진짜 어울려요. 이 표지가. 딱 봐도 이제 주인공이 학교 다니는 것 같고 옆에 뭐 웬 여자애도 껴있고 밝잖아요, 분위기가. 주변 사회도 밝고 이런 작품이에요. 딱 이 표지에서 나오는 이 전은 무슨 웬 아포칼리스몰 표지를 해놨어. 전철역에서 칼 들고 있는 건데 나는 무슨 보고 아포칼리스몰인 줄 알았어. 예, 이게 표지가 되게 잘 뽑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했듯이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취향으로서 디버프 마스터가 올라가겠습니다. 아, 랩머플 대 전생자. 랩머플은 초반부가 양판소지만 뒤로 갈수록 좋은 작품. 전생자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가 그 경제물이고 뒤에가 헌터물인데 정작 헌터물이 나올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경제물이 너무 재밌어서 경제 얘기 안 나온다고 뭐라 하는 작품. 헌터물 보러 들어갔다가 경제물 보다가 경제물에 중독돼가지고 나중에는 경제나 하자는 그런 작품. 근데 전생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2부가 어디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완결까지 봤거든요. 근데 딱 소환회장 파트까지 괜찮았어요. 소환회장 파트 끝날 때쯤 거기서부터 이제 주인공이 걷는 노선이나 이제 그 이후의 스토리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맞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전생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이후는 좀 아쉬웠지만 그 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은 워낙 컸어서. 아, 이거는 일단 뚝배기부터 깬다. 무려 뚝배기를 깨면 스택이 쌓입니다. 스택이 쌓이면 데미지가 올라가요. 나서스세요? 나서스 님 혹시 나서스? 농사 좀 지어본 놈인가?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네, 그 이상은 없어요. 딱 이제 무난한 그냥 현판 양판소 그런 작품이에요. 그지만 찬양이가 올라가야죠. 자, 서포터 얘기대 이용사 실화냐. 이용사 실화냐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용사물의 전형적인 클리셰물을 비틀면서 나온 작품이죠.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많이 못 봤어요. 많이 안 봤어요. 신작 때 봐가지고. SS급 서포터의 회기는요, 아, 이 작품은 제가 리뷰도 나중에 할 텐데요, 끝내야 될 때 끝내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작품. 한 150화쯤에 진짜 그동안의 떡밥도 다 회수하고 스토리도 깔끔하게 전개되고 세계관도 좋고 진짜 뭐 풀릴 거 다 풀리고 딱 좋아. 거기서 완결을 냈으면은 명작 땅땅땅 할 수 있었어.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갔어. 좀 그동안 떡밥도 없었던 설정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못 보겠어. 더 이상 재미없어. 그 뒤로 그냥 거기서 끝냈어야지. 완결로 그냥 그 이상한 그 뒤에 내용 설정 추가하지 말고 깔끔하게 복수 성공. 그 복수도 사실 복수라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뭐 다 성공 끝 이랬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 갔습니다. 그래도 그것만 제외하면은 되게 좋은 작품이에요. 볼만한 작품입니다. 그냥 거기서 완결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재밌어, 소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올라가겠습니다. 거기서 완결 났다면 이 작품은 좋은 작품이에요. 아, 이거 디오 같은 경우엔요, 제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근무하던 데가 이제 최전방이었는데 핸드폰을 쓰질 못하는 곳이에요. 싸지방이 있긴 하지만 싸지방은 아무래도 핸드폰을 다 같이 못 쓰니까 이제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할 거 없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디오가 1권부터 완결까지 있어요. 있었어. 거기에. 그러면은 볼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안 봐. 이걸 어떻게 참어. 봐야지. 바로 봤죠.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뭐 물론 좀 유치한 작품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캐릭터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거나 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개연성도 어느 정도 있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왼쪽은 제가 지금 누군가 지금까지 본 소설 중 가장 재미있게 본 소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웃긴 소설이 무엇입니다라고 물어본다면 이겁니다. 난 단언할 수 있어. 물론 뭐 만기풀도 재밌었고 뭐 전투종족으로 환생한 나의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재밌었지만 얘는 못 이겨. 개그에서 이 소설을 이길 게 있을지는 난 모르겠어. 이 소설은 개그물 한에서는 최강 소설이야. 무한리셋 때 대추 갚는 대마법사님, 무한리셋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던전 리셋이 더 재밌었고요. 대추 갚는 대마법사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먼치킨 마법사물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되게 괜찮은 작품입니다. 이것도 약간 개그물에 가까워요. 약간 개그물의 후반부 가면 패러디도 많고 그런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갈게요. 던전 리셋 때 회귀한 마왕은 착하게 산다. 이것도 착하게 산다라고 해놓고 이제 물론 그 마왕인 거에 비하면 착한 거긴 한데 좀 양아치예요. 주인공이 착함 그리고 클리셰 비틀기도 좀 있어요. 이것도 약간 개그물에 가깝죠. 개그물에 가까운데 개인적으로 나중 가서는 이제 주인공이 전생의 동료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하차했고요. 던전 리셋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작품이죠. 아 근데 이거는 둘 다 사실 그렇게 취향에 맞진 않아가지고 좀 애매한데 둘 다 좋은 작품인데 내 취향은 아니었다라는 작품이거든요. 둘 다. 아 그냥 딱 맘 가는 대로 고르면은 던전 리셋도 많이 안 봤거든요. 이것도 많이 안 봤고 그냥 딱 내가 본 데까지 생각해가지고 어느 게 더 좀 괜찮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취향대로 던전 리셋이 더 낫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작가의 역대급 신동대 영웅 회귀하다. 공작가의 역대급 신동은요 뭔가 스토리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쁜 것 같아. 이게 뭔 개소린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차했어. 결론은 하차했습니다. 애매해. 괜찮은 것 같은데 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결국 결론은 리뷰 영상도 안 만들고 그냥 조용히 하차했다. 영웅 회귀하다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세계관도 괜찮고요. 스토리도 괜찮고 히로인이 아예 없는 게 단점이라면 그 별로이신 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는 그것도 딱히 단점이 아니었고요. 영웅 회귀하다는 되게 괜찮게 봤습니다. 자, 내 몸은 무한재생. 그냥 간단하게 양판소 현판물입니다. 네. 딱 그 정도예요. 네. 양판소 현판물로 느껴지고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게 뭐 설정 오류나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스토리도 그냥 무난무난하고 세계관도 무난무난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 혼자 게임한다는 일단 설정이나 세계관이 되게 신박하고 그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게임한다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세계로 전생했다는 식인식물. 자, 이 작품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이 이제 던전에 식인식물로 전생을 해가지고요. 오는 모험가들을 잡아먹고 사람을 잡아먹고 뭐 동물도 잡아먹고 뭐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작품인데 스토리가 잘 진행되다가 중간에 1부랑 2부를 나눌 수 있는 기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그냥 지금까지 다 오던 거를 다 쌓아 올라오던 그 기반을 웬 먼치킨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부셔버려. 모든 거를. 거기서 멘탈이 독자들 한 80%가 멘탈이 다 나가. 아니 진짜 잘 보고 있었어. 막 이제 등장인물들의 감정이입도 하고 너무 애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먼치킨이 한 명이 오더니 뻥 하더니 다 부셔버려. 주인공이 뭐 반격도 못해. 그냥 괴물 너무 먼치킨이야. 반격도 못해. 그러더니 뻥 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야. 얘 처음도 아니야. 그냥 뭐 그것도 못해. 복구도 못하게 싹 터져. 거기서 저도 멘탈 나가가지고 하차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잘 보다가 와... 뭐 용접사는 이것도 많이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또 라이벌을 좀 만났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프롤로그 스토리 대 죽지 않는 엑스트라. 프롤로그 스토리는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이거는 진짜 한 번쯤 다들 도전해 볼 만해요. 물론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게 단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중립에서 불호의 좀 사이? 그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차했는데 솔직히 작품성이라고 해야 되나? 설정이나 세계관 뭐 이런 것만 보고 본다면은 얘가 압승이에요. 너무 잘 짜놨어. 마법적인 설정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잘 짜놨어. 근데 내 취향에 안 맞는 게 문제예요. 그냥 내 취향이에요. 이상형이잖아요. 이상형이 뭐예요? 자기 취향 뽑는 게 이상형 아닙니까? 그쵸? 이상형의 월드컵이잖아요. 자기 취향을 뽑는 월드컵이니까. 네, 죽지 않는 엑스트라가 올라가야죠. 아, 이거는 둘 다 얼마 안 본 작품인데요. 둘 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재밌게 볼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요. 뭐 게임 속 단역으로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소설인가 소설 속인가 게임 속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등장인물들을 구해주는 작품, 그 아카데미물에 죽을 만한 애들을 구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무난한. 근데 좀 약간 가벼워요. 소설 전체적인 분위기나 스토리는 가볍지 않은데 소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호였어요. 근데 좋아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뭐 되게 잘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나홀로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그냥 토이카 작가님 작품 중 하나다. 뭐 토이카 작가님 작품 중 하나예요. 네. 아, 이건 둘 다 좀 애매한데요. 뭐 솔직히 둘 중에 누가 올라가든 다음에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제 취향으로는 이게 그래도 좀 더 맞았습니다. 붕어된 썰프인데 아니 솔직히 이 작품은 얼마 안 봤습니다. 아니 좀 봤나? 이거 리뷰도 했던 것 같은데 많이 봤나?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말은 임팩트가 없었다는 소리죠. 이거는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문제지. 네. 너무 임팩트가 강했어. 와, 이거 백작가 망나니 대 나의 악당. 백작가 망나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팬층이 두꺼운 작품이죠.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스토리도 약간 이 작품 덕분에 그 모든 양산형 망나니 회귀물 아니면 전생물 이런 게 시작됐죠. 이 작품을 시작으로. 나의 악당들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뭐 길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약간 어두운 소설이라고 해야 되죠? 네, 굉장히 어둡고 밝은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소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댓글에도 달렸는데 이 사람은 밝은 소설보다 어두운 소설을 훨씬 좋아하는 것 같다. 맞아요. 저는 어두운 소설을 훨씬 좋아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나의 악당들이 내 취향이에요. 자, 튜토리얼이 너무 어렵다 대 달빛 조각사. 아, 이거는 달빛 조각사는 뭐 게임판 중에선 나름대로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딱 거기까지였어요, 저는. 튜토리얼은 뭐 4천년 만에 귀환한 대마도사 대 전투 종족으로 환생한 나의 공무원 생활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천년 만에 귀환한 대마도사는요. 우리 외전이 진짜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외전을 안 봤어요. 일부 완결까지밖에 안 봤어. 네. 외전이 찐이래요. 내가 외전을 한 20화 봤나? 그 정도까지밖에 안 봐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안 본 거를 다른 사람이 재밌다고 해가지고 뽑을 수는 없잖아. 내가 봤어야지. 전투적으로 환생한 나의 공무원 생활기는 말했듯이 저는 개그물도 되게 좋아하는데 개그물 중에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안 봐서 미안하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안 봤기 때문에 디버프 마스터. 자, 원려한다 대 던디. 던디. 아, 이 작품. 솔직히 난 아직도 그 공산당 선언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마계와 인간들이 싸울 때 주인공의 연설. 물론 그 연설 내용은 누구였지? 레닌이었나? 그 실제 역사적 공산 쪽 사람이 썼던 그 연설문을 그대로 이제 소설식으로 말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가져온 거긴 한데 쩔긴 했어. 상황에 너무 마르크스 레닌 그게 상황에 너무 잘 맞기도 해가지고 졸라 쩔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짜집기여가지고 월야한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월야까지밖에 안 봤습니다. 최월야가 한 10권 정도 되나? 아 그렇게 안 되나? 한 7권이었나? 거기까지밖에 안 봤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옛날 작품치고 내 취향에 맞는 작품이 정말 없어요. 특히 내가 완결까지 보긴 했지만 눈물을 마시는 새도 엄밀히 따지면 내 취향은 아니야. 근데 월야한단 같은 경우엔 되게 특이하게도 옛날 작품인데 내 취향에 맞는 작품이에요. 물론 채월야만 봤습니다. 월야한단 올라가겠습니다. 연준낸 소설 속 주인공이 되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번씩 꼭 봐보세요. 많이 볼 필요 없이 극초반 한 10화 정도만 그거를 길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초반부가 되게 진짜 신박해. 약간 설정이나 이런 그게 진짜 어디서 보기 힘든 스토리랑 설정이에요. 매우 특이해.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냥 이 소설을 보란 게 아니라 그 설정을 한번 볼만해요. 그 뒤로는 약간 좀 솔직히 뻔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차를 했는데 그 설정은 진짜 볼만합니다. 한번 소설을 보는 사람은 한 번쯤이라면 꼭 봐볼 만한 설정이에요. 어차피 무료잖아요. 돈 낼 필요도 없어요. 무료라 가지고 진짜 볼만합니다. 근데 이제 대결을 한다고 치면은 이 작품은 뭐 그렇게까지 뭐 특이한 설정도 없고 그냥 토이카 작가님의 무난한 토이카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본 분량 자체가 틀리니까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개뿔, 마법의 힘이다. 네, 돌아가. 마왕은 학원에 간다 대 몬스터를 길들이는 방법. 이거는 몬스터를 길들이는 방법도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되게 잘 맞는 소설이긴 했는데 이건 개인 취향으로 올리겠습니다. 마왕은 학원에 간다. 눈맛에 대해 얼풀기. 얼풀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200화까지 봤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뭐 들어가세요. 네. 상대가 상대자. 이 정도면 명예로운 죽음 아닙니까? 네, 명죽사 당했다. 자, 케이더 드래곤과 사체호. 이거 사체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내 취향인 소설이에요. 진짜 내 취향에 맞아. 이거는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만한데 진짜 내 취향에 잘 맞는 소설인데 네, 상대가 상대지. 이거 야, 아이작 솔직히 사체호는 아이작하고 붙었어도 안 돼요. 상대가 상대지. 어이구야. 샤이닝 로드는 이쯤에서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수고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왔잖아, 솔직히. 들어가, 이제. 안 돼! 들어가! 돌아가! 대윤회 전생 대 이차원 용병. 개인적으로 대윤회 전생은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힘들기도 했는데, 약간 주인공이 사회에 저항하고 테러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류 작품을 좋아한다면은 볼만한 작품입니다. 뭐 정확히는 나쁜 놈들 죽이는 거라 가지고 테러리스트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근데 뭐 그래도 상대가 상대잖아요. 이차원 용병은 최강이야. 나이트 언더 하트 대 좀비가 날 무이지 않아. 나이트 언더 하트는 제가 뭐 리뷰할 때도 말했지만 1부는 명작, 2부는 평작. 평작도 잘 쳐줘서 평작이지 그냥 양산작. 그리고 3부는 뭐 평작에서 수작? 뭐 그 정도? 4부는 내가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1부는 레전드, 2부는 왜 이게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제 3부는 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3부는. 뭐 그 정도여가지고 이거는 좀비가 날 무이지 않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난하게 자기 자신의 라인을 지켰어요. 나는 딱 이 정도 할 거야.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딱 요 정도 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시작해서 딱 그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괜찮아요. 볼만합니다. 근데 딱 예상한 만큼 재밌었다? 근데 뭐 예상한 만큼 재미없는 작품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은 뭐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FF9 간신용사 대 나혼자 소드마스터. 이 나혼자 소드마스터는 제가 리뷰 영상도 제작을 할 텐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딱 한 지역이 있어요. 그 한 18화부터 24화까지인가?
그 정도가 진짜 우와 그냥 벽이야. 벽. 누가 벽을 꽝 찍어놨어. 못 지나가. 그 너무 지나가기 힘들어. 진짜 와 거기는 진짜 거기만 평가하잖아요. 난 이 작품을 대차게 욕했을 거야. 와 거기서 내가 볼 때 한 80%는 떨어져 나갔어. 이게 누구 작품이냐, 무영자님 작품, 그 영웅마왕 작가님 작품이거든요. 만약에 이 작가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그랬으면 이 작품 뒤까지 본 사람 없었을 수도 있어. 진짜 그 정도야. 난 개인적으로 거기는 리메이크 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야. 그 외에 근데 그 뒤로는 그래도 그냥 이 소설의 특색이다 라고 할 만큼 할만해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전개가 느려요 확실히. 그리고 등장인물들 말도 많아요. 싸우는데 말도 많이 해요. 근데 그냥 그런 특징이 있는 작품이다 정도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뭐 그 외에는 세계관이나 설정들은 이 작가님 이름값 합니다. 이름값 하게 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FF9 관시영사는 개그물이죠. 개그물이고 이제 뭐 개그물 중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고 클리셰 비틀기도 잘하고 그런 작품이죠. 뭐 그러면서 은근히 또 설정은 또 개성있게 좋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의 벽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등장인물들이 말이 많다, 그리고 설명이 많다. 설명이 많다는 거는 뭐냐, 세계관이 탄탄하다는 거죠. 근데 세계관이 탄탄하다는 건 뭐냐, 전개가 느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그래도 그런 작품들도 좋아합니다. 전개가 좀 많이 느리긴 해요. 좀 많이 느려. 근데 그래도 전 그런 작품들도 잘 봐가지고 이 작품으로 가겠습니다. 대역병 찬미가들 미친세계 엑스트라. 미친세계 엑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난 초반부를 보고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이제 소장권 100개를 질러가지고 봤는데, 중간부터 뭐지 양판송가 뭔가 좀 이상하다,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라 이게 이렇게 되나 하다가 이제 그 대여권 다 소장권 환불하고 넣어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후보에도 없었죠. 소장권 환불하고 다시 넣어줬습니다. 태극병 찬미가는 되게 잘 만든 작품입니다. 중간부터 뭔가 좀 질렸는데 왜 질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취향에 안 맞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취향에만 맞으면 되게 좋은 작품입니다. 와, 배드엔딩 메이커가 와 여기서 떨어질 애가 아닌데 쟤도. 메모라이즈는 근데 메모라이즈가 이겼죠 이거는. 근데 배드엔딩 메이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진짜 게임 판타지물 중에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게 그냥 현실에 가까운 게임 판타지물을 원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 작품은 꼭 봐야 돼요. 그동안의 게임 판타지들과는 아예 틀려요. 진짜 그냥 현실에서 게임하는 느낌이야. 현실에서 게임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솔직히 뭐 마탄의 사수도 그렇고 테이밍 마스터도 그렇고 무슨 랭커들이 진짜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해. 무슨 이게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야 그냥. 뭐 아무리 VR이다 뭐다 뭐 그게 직업이다 그러긴 하지만 게임 속에서 죽는다고 진짜 죽는 게 아니고, 게임에서 진다고 진짜 지는 게 아닌데 감정이입을 좀 과하게 해. 근데 이 작품은 진짜 딱 적당하게 딱 끊었어. 그리고 컨셉 플레이가 지대로입니다. 그 주인공 말고 나머지 등장인물들의 컨셉 플레이가 지대로예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 작품에서 컨셉 플레이로 예비군 아재들이라는 길드가 있어요. 예비군 아재들이라는 길드가 있는데 그 길드의 대장이 마장동 동대장이라는 사람 그 유저예요. 마장동 동대장. 그리고 딱 이제 그 길드가 컨셉 플레이잖아요. 딱 봐도 그 길드 컨셉에서 자 우리들은 누구냐, 정의의 신병, 그래 거꾸로 하면 뭐냐, 병신 예정, 그래 너희들은 병신 예정이다, 가서 싸워라. 와 이게 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진짜 재밌어 이 작품은. 근데 초반에는 좀 주인공이 레벨업작 할 때는 좀 약간 지루한 게 있어요. 그런 건 있긴 해요. 근데 나중 가면은 정말 그 현실적인 현실적인 게임이 무엇이냐 이걸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상대를 좀 잘못 만났네요. 이 작품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인데, 게임 판타지
좋아하신다면 꼭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여자래. 아니 여기까진 그래. 많이 쳐줘서 여자일 수 있다 쳐. 이건 너무했잖아. 야, 얘 팔뚝 봐, 이거. 야, 이 힘줄 올라와 있는 것 봐. 이거 이두박근 봐. 와, 3대 500 치게 생겼어. 이건 아니잖아. 심지어 여자 주인공이야. 나중에 주인공하고 썸 타야 되는데. 이건 좀. 심지어, 이 소설이 사파가 있거든요. 사파 내부에서는 더 심하게 나와. 더 남자 같아. 사파 내부에서는. 사파, 난 차라리 사파가 없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그 외에는 뭐 불교 관련된 소설인데요. 불교 쪽에 이제 퇴마 관련된 그런 소설인데 뭐 되게 괜찮아요. 필력도 좋고 뭐 설정들도 괜찮고 그런데 나 이건 못 참겠어. 차라리 얘로 하자. 얘가 누구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가 여주인공으로 하자. 그냥 얘도 좀 남자같이 생겼긴 했는데. 자, 전 마우소니 아저씨 올라가겠습니다. 이건 네크로맨서 소환천재 자살헌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먼저 말하고 시작하면 자살헌터가 이겼죠. 근데 네크로맨서의 소환천재 같은 경우에는 전생 없고 환생 없고 뭐 회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카데미물. 진정한 아카데미물. 이거에서 일단 상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빙이 없고 상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찐 아카데미물. 거기에 일단 주인공이 천재인데다가 되게 똑똑해요. 누구한테 휘둘리질 않아. 그러면서도 은근히 또 순수한 면도 있어요. 나이가 어린 데서 오는 순수한 면도 있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인공이 너무 좀 세상 인생 2회차인 듯한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약간 어떤 거냐면은 남들이 이제 함정을 파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되게 눈치를 잘 채. 좀 약간 어린애라서 당하는 그런 게 없어. 인생 말렙이야. 인생 말렙인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게 더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사이다. 왜냐면 고구마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옆에가 넘사죠. 이게 뭐 아무리 뭐 완결이 이상하게 났다 그래도 옆에가 넘사여가지고. 자, 세다. 야, 강자들이 만났군요. 탐식의 재림 대 해골병사. 탐식의 재림. 개인적으로 저는 메모라이즈보다 탐식의 재림이 한 수 위에요. 뭐 단순히 뭐 재미있게 본 작품은 메모라이즈일 수 있지만 탐식의 재림이 세계관도 그렇고 주인공이 성장한다는 것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도 사이다도 그렇고 탐식의 재림이 한 수 위인 것 같아 진짜로. 해골병사 그냥 세계관이 미쳤어. 세계관이 그냥 이 세상 세계관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뭐 하늘의 눈이니 뭐 창전의 구멍이니. 야, 이건 뭐 솔직히 세계관만 둘이 두고 싸웠을 땐 여기는 솔직히 세계관으로 이 작품을 이길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 그 정도야. 여기다 이 작품도 성장이긴 하죠. 그리고 둘 다 장점도 비슷하고 그런 작품인데 비슷비슷한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덜 어두워요. 이 작품은 어마어마하게 어두워. 일단 무한회귀하는 작품이 다 그렇긴 한데 진짜 딥 다크물? 탐식의 재림은 딥 다크물까진 아니야. 그래서 남보다 개취 어두운 거 좋아한다. 해골로 가겠습니다. 명문고대 회사설. 여기서부터는 또 사람들이 취향에 따라 갈리겠군요. 명문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설정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주인공이 약간 떨인 듯한 느낌도 조금 있어요.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되게 살아있고 좀 설정을 되게 잘 해놨습니다. 대신에 뭐 전개가 좀 느려가지고 지루하시던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개가 느린 작품이기도 해요. 취향에만 맞는다면 굉장히 잘 맞을 텐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애매했어요. 안 맞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맞지도 않고 그래도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이걸 한 160화, 180화
그 정도까진 봤어요. 근데 회사설은 그냥 내 취향이죠. 내 취향에 너무 잘 맞는 작품이죠. 회사설로 가겠습니다. 검수명가 막내 아들 대 달코 다른 유비. 아, 이거는 참 다른 의미에서 좀 어렵네요. 둘 다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다른 의미에서 조금 어려워요. 아, 둘 다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진 않았는데 둘 중에 그나마 재밌게 봤다? 아, 그러면은 저는 검수명가인 것 같네요. 둘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자, 이제 64강입니다. 칠봉이는 게임 중 대 만기풀. 칠봉이는 게임 중. 이거는 되게 게임 판타지인데 양산형이 의외로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개그물입니다. 게임 판타지 개그물. 그 양산형이 의외로 아닌 작품이에요. 그래서 게임 판타지 개그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 끝입니다. 딱 그 정도였어요. 만기별이 올라가고요. 책 먹는 마우스 대 대추 감는 대왕마우스님. 대추 감는 대왕마우스님도 뭐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긴 했는데 약간 먼치킨 마법사물 그리고 먼치킨 물이 다들 그렇듯 가벼워요. 왜냐면 가볍지 않으면 먼치킨 물은 전개가 될 수가 없어. 가벼운 먼치킨 물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인공이 그냥 안 나서야 돼. 주인공이 나서면 안 돼. 왜냐면 먼치킨 물이잖아요. 주인공이 싸우잖아요. 아니, 이겨. 끝이야. 전개가 안 돼. 모든 걸 다 해버리잖아, 주인공이. 이 작품은 어느 정도 주인공이 완전한 먼치킨은 아니지만 사실상 먼치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가벼운 분위기로 재미있게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책 먹는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와, 이것도 본지 되게 오래돼서 이제 슬슬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려고 하는데, 뭐, 나름대로 되게 이 작품도 재밌게 본 작품이네요. 임팩트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이 작품은 그냥 무난하게 재밌게 본 작품이고, 책 먹는 마법사는 되게 재밌게 봤었가지고, 내가 본지가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책 먹는 마법사로 가겠습니다. 소액 대 말레프터 레벨업. 말레프터 레벨업도 여러 번 말했듯 괜찮은 작품이지만 소액은 못 참죠. 영웅 회귀하다 대 검수명과 막내 아들.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영웅 회귀하다가 더 재밌게 봤습니다. 붕어된 썰품 대 헌터 기방제의 몬스터 왕국. 아, 이건 둘 다 개그물 대 개그물, 약반물 대 약반물의 대결인데요. 약은 얘가 더 많이 빨았어. 좀 심하게 많이 빨긴 했어, 얘가. 이거는 재밌긴 한데 많이 못 보겠어요. 보다 이게 약간 좀 원패턴인 것도 있어가지고 그에 비해 이 작품은 꾸준히 뭐 새로운 재미가 나온달까? 붕어된 썰품은 좀 똑같은 반복되는 재미라면은 몹스 왕국은 꾸준히 새로운 재미가 나와가지고 이걸로 하겠습니다. 서포터 얘기 대 마우스니 아저씨. 서포터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 뭐 이긴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잘 만든 작품이긴 하지만 마우스니 아저씨는 올라가야죠. 용렵산 원려한담. 아, 이건 원려한담도 나름대로 재밌게 보긴 했지만 용사의 옆집에 산다는 것에 이 특유의 감성은 이거는 안 됩니다. 너무 이게 취향에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내 취향이야. 자, 그리고 쏘지마라 아군이다 대 튜토리얼이 너무 어렵다. 쏘지마라 아군이다도 뭐 나름대로 재밌게 보긴 했는데 튜토리얼은 뭐 리더 있는 자 대 오크지만 찬양해. 리더 있는 자는 그냥 그랬어요. 오크지만 찬양해. 아, 해던 못대 눈물 마시는 새. 이거는 솔직히 눈물 마시는 새 고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 취향 말했듯이 그렇게까지 내 취향은 아니었어요. 소설이 명작인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해던 못으로 갑시다. 자, 망나니 일왕자가 되었다 대 영웅마왕 악당. 아, 이거는 망나니 일왕자가 되었다도 재밌게 봤는데 네, 군대에서 본 소설 탑5에 얘도 후보에 있었고 얘도 후보에 있었는데 얘는 후보에 못 올랐고 얘는 2등이었다. 여기서 사실 얘기가 끝났죠. 망나니 일왕자 관련돼서는 아까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것도 세다. 야, 킬드 대 악살.
와. 근데 이거는요. 악사해법은 완결이 안 났어요. 만약에 악사해법이 이대로 가서 이 지갑송님이 휴재는 해도 돼. 지각도 해도 돼. 근데 소설만 안 망치고 완결을 내면은 그러면은 진짜 비벼볼 만해. 진짜 소설만 안 망치고 이 페이스대로 완결이 나면은 진짜 둘이 비벼볼 만한데 아직 완결이 안 났기 때문에 네. 미래를 더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킬더 드래곤. 회기자 사용 설명서대 마법학교 앞점멸 천재. 마법학교 앞점멸 천재는 그냥 뭐 무난한 아카데미 물이에요. 아카데미 물인데 그냥 뭐 주인공 착각도 섞여 있고 그냥 무난하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회기자 사용 설명서는 뭐 올라가죠. 마흔 학원에 간다 대 나 혼자만 레벨업. 이거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까지 높게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를 좀 잘 만나네요. 난 얘를 일단 확실하게 하나 말하면 얘 우승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네요. 상대를 좀 쉽게 만나. 나온 랩은 웹툰 대박. 진짜 웹툰 짱. 근데 소설이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웹툰의 그 명성에 비하면은 네. 죽지 않는 엑스트라 대 2차원 용병. 죽지 않는 엑스트라도 재밌게 봤지만 옆에는 넘사벽이죠. 여기는 우승 후보 중 한 명인데. 나의 학당대 대 무한의 마법사.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향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무한의 마법사는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내가 많이 안 본 것도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무한의 마법사 리뷰 영상 지워버릴까 좀 생각 중이기도 해요. 뒤로 갈수록 명작이라고 하는데 차마 내가 더 보고 리뷰는 못하겠고 리뷰 영상 지울까 고민 중이기도 한데 예. 나의 학당들 이거는 뭐 순전히 제 개인 취향으로 나의 학당들입니다. 핑미업 대 공주키. 공주키도 정말 재밌긴 하지만 공주키도 좀 아쉬운 게 저가 많이 본 작품이 아니어가지고 신작 때 봐가지고 핑미업은 못 이기지. 일천의 기록 대 전투 종족으로 환생한 나의 공무원 생활기. 일천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책으로 사가지고 완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집에 책이 완결까지 있어요. 근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무난했다고 해야 되나? 무난하게 괜찮은 작품이었는데 뭔가 딱 엄청난 임팩트가 뭔가 나한테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그물로는 확실하게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악당이 살아가는 법 대 나 혼자 쏘도 맞다. 야,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거는 최근에 봤고 이거는 옛날에 봐서 솔직히 이 작품은 내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해지는 그게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기 시작해 이제 슬슬. 근데 얘는 이제 순수하게 그때 당시의 임팩트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올라오던 건데 그때 임팩트는요 지금 이 작품을 봤을 때 임팩트의 그 이 작품을 보고 느낀 임팩트가 여기에 못 미쳐. 이 작품을 정말 제가 재밌게 보긴 했지만 내 마음이 악사이법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센데 더레이더하고 봅스몹. 더레이더 이 이정민 작가님 작품을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더레이더랑 오크하고 둘이 비교를 한다면 전 오크지만 찬양이가 좀 더 취향이긴 했어요. 더레이더도 재밌긴 했는데 뭔가 오크지만 찬양에서 그 끌어오르는 그 남자들의 가슴 뜨거운 그 약간 그런 게 좀 더레이더에서는 좀 약했다? 스왈로우 씨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좀 스왈로우가 훨씬 높은 스왈로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약간 이쪽이 6, 이쪽이 4? 약간 요정도. 자, 32강 헌터 김황재 몬스터왕대 용PT 둘 다 개그물인데요. 뭐 이거는 병맛으로 임팩트가 좀 강하긴 했지만 용PT가 그래도 개그물로서는 전 더 재밌었습니다. 메모라이즈 대 리라이프 플레이어. 리라이프 플레이어도 정말 괜찮은 작품이긴 한데요. 솔직히 단점이 너무 확실해. 아니 얘가 아무리 애기 때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소설이 100화가 됐는데 이 유치원 다니고 있고 200화 됐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400화 됐는데 중학교 다니고 있고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는. 난 이 작품이 완결이 난 게 더 신기해. 완결 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론 옛날에 봤을 때 났을 거예요 아마. 그 좀 너무했어. 성인 되니까 한 6, 700화 이렇게 되니까 성인이라던데 그건 좀 아니잖아. 그래도 좋은 작품인 건 맞긴 합니다. 자, 메모라이즈. 소설 속 엑스트라대 영웅회귀하다. 영웅회귀하다도 재밌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영웅회귀하다는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어요. 약간 팀의 운이 좋아서 좀 많이 올라온 느낌? 소액 올라가겠습니다. 마우스녀 시대 황제가 돌아왔다. 아 이건 황제가 돌아왔다도 딥 다크 판타지로 재밌긴 했지만 마 아저씨는 이거는 못 이깁니다. 회기자 사용 설명서 대 마왕군 전입. 아 이거는 회기자 사용 설명서를 처음 보고 이것도 처음 봤을 때 비교를 했다면 회기자 사용 설명서를 뽑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슬슬 기억이 가물가물해. 내가 얘 본지 벌써 몇 년인데 2년도 넘었을 거예요. 얘 리뷰를 언제 했는데 내가. 근데 그에 반해 얘도 본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얘는 그 얘에 관련된 썰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내가 군대에서 이제 소설을 한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소설을 보는데 얘가 기억난 거야. 그때는 좀 신병까지 아니어도 짬짓 때였어. 선임들 많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 해가지고 생활관에서 핸드폰으로 봐야지 하고 보는데 옛날에 봤던 부분에서 이어서 보는데 웃음이 안 멈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주변에 다행인 거는 내가 그 최전방이라서 생활관은 좋아서 이제 침대형 생활관이어서 좀 거리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 참을 수가 없어 도저히. 주변에 선임들 있는데 막 끄끄끄끄 거리면서 혼자 웃고 있어. 그래서 못 봤어 결국에는. 결국에는 도저히 웃음 참으면서 못 보겠어가지고 포기했어 보는 거를. 그 정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너무 웃겨서 소설을 볼 수가 없어. 임팩트가 이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풀 때 영막. 이제 만기풀도 좀 내려갈 때가 됐죠. 만기풀도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작품이긴 하지만 영막은 최근에 보기도 했고요. 임팩트가 강하기도 했고. 책 맞는 마법사 대 오크지만 찬양해. 이건 책 맞는 마법사도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긴 했지만 뭔가 기억에 잘 안 남고요. 오크지만 찬양해는 이 불타는 못 참지. 남자라면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이러면 성차별적 반응인가? 여자분들도 품고 있을 수 있지. 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정의와 누구나 말로는 이제 다들 현실주의적 성격이라고 하지만 이 정의로움과 가슴 뜨거워지는 이 뭔가가 있습니다 정말. 해골병사의 던전을 지키지 못했다 대 튜토리얼 너무 어렵다. 야 이것도 둘 다 좋은 작품인데 이거는 약간 둘이 느낌이 좀 틀려요. 어떤 거냐면 튜토리얼은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가 미쳤어. 어마어마해. 오히려 저층지대 튜토리얼 탑을 이제 오르잖아요. 그 저층지대가 완전 미쳤어. 근데 이제 해골병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반보다는 이제 중후반이라고 하기엔 이 작품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정확히는 한 100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그 모두가 다 아는 그 새 속에 들어있는 그 마법사 나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가 찐또죠. 약간 서로 재밌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건 진짜 어렵네요. 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뽑기는 좀 힘들고요.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내 가슴이 지금 어느 작품을 올리라고 하고 있냐 이걸로 가야 됩니다. 튜토리얼 용두 3위 물론 외전으로 채우긴 했지만 완결이 이상하다. 해골병사 완결이 안 났어. 아직도 연재 중이야. 내 가슴이 시키는 거는 튜토리얼입니다. 해골병사도 진짜 좋은데 이제 드디어
초월급 엑스트라의 공략집이 떨어질 때가 됐군요. 사실 이 작품은 그동안 너무 팀운이 좋았어. 판운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작품은 이제 소설 속으로,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주인공이 그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자신이 고인물인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데, 게임이 가챠 게임입니다. 운빨 게임. 이 운빨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운빨 게임이란 게 사실 말이 운빨이지 그냥 작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잖아요. 뭐 확률을 아무리 설정을 0.0001%라고 해놓으면 뭐해? 그냥 작가가 엥 뚫고 떴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뜬 거야, 그러면. 그런데 이 작품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거를 나중에 가서 조금씩 비틀어요. 비틀기를 정말 잘해. 그러면서 개연성을 기가 막히게 채웁니다. 반전도 되게 많아. 나중 가서 반전도 되게 많고, 근데 이 작품의 단점이라면 지금 일부 완결 상태거든요. 그래도 볼만해요. 왜냐면은 일부 완결한 시점이요, 뭐 갑자기 뭐 연중 때렸는데 일부 완결이라고 적어놓고 팔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완결이라고 할 만한 타이밍에 냈어. 딱 어느 정도 스토리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게끔. 근데 2부가 연재를 안 해. 왜? 이게 1부 완결난 시점이 작년 12월이거든요. 8개월이 지났어. 왜 안 와? 오라고 좀. 연재 좀 하라고.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이제 슬슬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 작가님이 이 정도면 연중하고 튄 거 아니냐, 도망간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다행히도 올해 5월쯤에 작가님이 글을 남겼어요. 안 도망갔다. 2부 연재 할 거다. 근데 연재 일정은 안 잡혔다. 그 언제 올진 모르겠어요. 네. 오긴 올 것 같은데 언제 올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래도 자살원턴 못 이기죠.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자, 다음 킬더 드래곤 대 마왕은 학원에 간다. 아, 드디어 떨어질 때가 됐군요. 마왕은 학원에 간다. 차라리 이 자리에 뭐 사상 최강의 매니저나 멸망한 세계의 사냥꾼이 있었다면은 얘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왕은 학원에 간다는 내가 재밌게 보긴 했지만 킬더 드래곤한테 비빌자면 안 되죠. 난 재밌게 봤어. 근데 여긴 아니야. 자, 악살법 대 용사. 이것도 참 좋은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악살법이 좀 쟁쟁한 상대를 이기고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용사의 옆집에 산다는 것, 이 작품의 특유의 그 감성, 그 느낌, 이런 거는 따라올 소설이 없어요. 물론 호불호가 갈리죠. 그런 느낌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나는 그 코여가지고 그 특유의 찌질하고 불쌍한 감성이 있어요. 자, 올라가고요. 보스는 어떻게 행동하세요 대 퇴역병 찬미가. 퇴역병 찬미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긴 했지만, 네, 보스몹은 못 이기죠. 이것도 얘가 좀 상대를 잘 만났네요. 이계공한 생존기도 나름대로 재밌게 보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뭐 나름대로 재밌게 본 정도고요. 이겁니다. 네. 전생검신은 없었네요. 그냥 그 후보에. 픽미업 대 나 빼고 다 기현자. 이것도 뭐 픽미업이죠. 쉽네요. 이건 좀 쉽죠. 괴담 동아리 대 지옥에서. 이것도 지옥에서 독식도 재밌긴 하지만, 네, 재밌는 정도고요. 와, 드디어 좀 여기도 좀 명작들끼리 붙었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2차원 용병은요, 나의 악당들도 굉장히 다크한 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2차원 용병은, 이거는 내가 이 소설 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어눌하게 하는데 기사한테 고백하는 그 파트하고, 첫 번째가 뭐였지? 그 집으로 가는 파트였나? 아내를 데리고 집에 가는 파트였나? 뭐 그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와, 그게 그때의 그 감동이나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아직까지 너무 그게 컸어. 2차원 용병은 진짜, 예, 맞아요. 거의 드라마예요. 진짜 드라마예요. 2차원 용병은
소설의 수준을 넘어섰어. 자, 이제 16강 킬드 대 소액. 자, 나왔죠. 후반부 가서 시게 말아먹으네. 후반부 가서 명작으로 끝나네. 이건 뭐 상대가 되나요? 명작으로 쌈 명작으로 끝난 친구와 시게 말아먹은 친구. 네, 킬드 승. 마흔군전일 때 오크지만 짜네. 야, 이거는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아, 이건 서로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 근데 사실 오크지만 찬양에도 이 가슴 뜨거운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이 오크지만 찬양에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볼 때 소설을 볼 때 주인공이 이기적인 소설을 좋아해요. 그리고 좀 주인공이 합리적이고 냉정한 성격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볼 때는 이상해. 별로 내 취향이 아니거든요. 분명 내 취향이 별로 아닌 주인공이야. 어떤 주인공이야? 정의롭고 명예롭고 약자를 돕고 그런 작품인데 왜 이게 내 가슴을 울리지? 이런 게 있어요. 왜 내 가슴을 울리는 그런 작품이지? 뭔가 정신이 이상해져. 정신지배 당해져. 근데 이 작품은 정신줄을 놓게 웃긴 작품. 아, 이건 서로 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인 작품들이라 저는 마흔군 전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얘는 개그계의 원탑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 16강에서 떨어질 애는 아니야. 용사를 피해 튀어라대 튜토리얼이 너무 어렵다. 네, 이거는 뭐 튜토리얼이 누구를 이기고 올라왔는데. 그리고 용PT는 개그물로서는 괜찮아요. 뭐 영막 표절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작가님께서 영막 작가님이 따로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가라 만든 배 작가님도 영향을 많이 받고 썼다고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파트만 지나면은 그 뒤로는 솔직히 비슷한 게 있긴 하지만 솔직히 거의 없어요. 그 딱 첫 파트만 넘어가면은. 근데 그 뒤로는 이제 개그물 위주인데, 네, 결국엔 개그물에서 끝나고요. 튜토리얼은 뭐 올라가야죠. 영마학대 자살원, 야, 이것도 좀 센데. 신흥 강자라면은 이쪽이 신흥 강자지. 근데 나는 이쪽을 최근에 읽었어. 아, 근데 영마학도 진짜 재밌게 보긴 했는데 나왔죠. 네. 아, 그래도 자살원터인 것 같아요, 저는. 전 그래도 자살원터인 것 같아. 자, 그리고 핑미업 대 마법소녀 아저씨. 아, 이거 핑미업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긴 한데, 마법소녀 아저씨는 지금 저에겐 임팩트가 너무 크네요. 네. 지금 나에겐 사실 이만한 작품이 없어가지고. 와, 얘네 둘이 16강에서 만나? 야, 이게 16강에서 만나네. 얘는 진짜 적어도 한 4강은 갈 만한 사람들인데. 와, 진짜 대진이 안타깝군요. 나중엔 할 말도 없겠다, 이거. 아, 근데 그래도 사실 2차원 용병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너무 캐릭터들의 감정선이나 스토리나 이런 게 완벽하긴 한데, 괴담 동아리는 소설계의 역사를 다시 쓸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솔직히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 게 단점이고,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작품에 비해서는 깊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작품은 진짜. 근데 괴담 동아리는 한 가지 확실한 건 호불호는 정말 많이 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호불호가 탈 수밖에 없는 작품이야. 호일 때 재밌는 거지, 불호는 솔직히 불호인 사람은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작품입니다. 메모라이즈 대 보스노답게 행동해서 스왈로우씨. 아, 참, 이 안타까움이 많은 작품이죠. 작가님께서 아쉽게도 네, 돌아가셔가지고 뒷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작품이 완결이 났다면, 뭐 만약이긴 하지만 만약에 완결이 났다면은 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메모라이즈를 올리겠습니다. 용렵산과 전투종족, 이거는 뭐 용사의 옆집이죠. 전투종족은 재밌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항군한테 밀려요. 마항군 절대 킬드. 네, 순수 개그물론 이제 내려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순수 개그물은 여기까지입니다. 메모라이즈 대 자살헌터. 메모라이즈도 재밌긴 하지만 근데 사실 본 화수만 따지면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자살헌터는 내가 본 화수가 그 무협편까지 봤으니까 무협편에다가 그 뒤에 나중에 찔끔 보긴 했거든요. 로맨스 편. 근데 메모라이즈는 완결까지 봤으니 본 게 비교가 안 되긴 하는데 사실 그래도 근데 또 메모라이즈 재밌었던 그 뭐야 원정 파트나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틀리긴 한데 메모라이즈에서 정말 재밌었던 파트들 생각하면은 3차 원정 그 원정 파트랑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또 메모라이즈도 뛰어나긴 한데 그래도 단기간의 임팩트는 자살헌터인 것 같습니다. 용렵산 대 괴담 동아리. 이건 정말 용렵산이 이 특유의 감성이 내려갈 때가 된 것 같군요. 용렵산도 정말 좋은 작품이지만 그 특유의 감성으로 이기기에는 상대가 좀 셌습니다. 마법소녀 아저씨 대 튜토리얼이 너무 어렵다. 근데 사실 그냥 이렇게 둘이 붙었어요. 그냥 이렇게 둘이 붙었으면 마법소녀 아저씨가 이겼을 거야. 근데 튜토리얼이 또 해골병사를 이기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지금 나는 마법소녀 아저씨 뽕에 좀 차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최근에 봤잖아. 당장 며칠 전에 봤는데.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해골병사가 있었다면은 그래도 여기가 이겼을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 해골병사가 있었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자살헌터 대 킬드. 여기 올라가면 이제 결승이에요. 여기 올라가면 이제 결승전입니다. 4강. 이것도 센데. 그냥 이거는 좀 단순하게 정하겠습니다. 킬드는 완결까지 봤고 자살헌터는 완결까지 안 봤어요. 네. 이거는 좀 단순하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법소녀 아저씨 대 괴담 동아리. 이건 최근 뽕의 대결이죠. 괴담 동아리 대 마법소녀 아저씨. 솔직히 둘 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왜냐면은 마법소녀 아저씨는 말했듯이 TS물인 거에서 일단 한 표 들어가고 무엇보다 너무 어두워. 그리고 너무 슬퍼. 그 점에서 크고 괴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오덕 감성이 좀 세. 항마력이 좀 많이 필요해. 그리고 진짜 무서워. 소설이 진짜로 무서워. 아니 내가 옛날에 뭐 회사설에 볼 때 얀데레 뭐 이런 애들 볼 때도 진심으로 무서웠던 적이 있긴 한데 와 그때도 이만큼은 아니었어. 난 개인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괴담 동아리에 그 불 꺼지는 파트. 숨바꼭질. 그 사각 숨바꼭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각 방에 각자의 꼭지점에 서가지고 서로 터치하는 그거 있잖아. 나 그거 볼 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 너 진짜 진심으로 무서웠어 그때. 근데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괴담 동아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의 역작. 자, 결승전 킬더 드래곤 대 괴담 동아리. 이제 보니까 전독씨가 없었네요. 네, 전독씨가 있었다면 많이 올라왔을 것 같긴 한데 맨날 이 두 자리를 전독씨랑 자살헌터가 채웠는데 킬더 드래곤이 자살헌터를 이겼었나? 그렇죠. 그 위치에 킬더 드래곤 올라오고 괴담 동아리가 올라왔네요. 사실 킬더 드래곤은요
뭐 아쉬운 점도 있는 작품이에요. 유일하게 아쉬운 점 케이더 드래곤에서 바로 그 좋은 세계관을 스토리에 못 녹여냈어요. 그게 어떤 거냐? 마지막 반전이 있거든요. 완결까지 본 사람들은 알아요. 마지막 화랑 그 전화에 그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어. 세계관의 전체를 통트는. 근데 그거를 앞에서 좀만 녹여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를 좀 못 녹여냈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냥 충격을 주고 끝났어. 근데 이제 괴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나오고 있는 중이고, 네, 시대의 역작. 사실 처음부터 결승은 정해져 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정해져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우승. 요거 마지막으로 하고 끝냅시다, 여러분. 괴담 동아리 우승 기념. 괴담 동아리 가장 인상 깊은 괴담 월드컵 32개. 괴담 동아리 가장 인상 깊은 괴담 월드컵 32강. 근데 나 이거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게 있었나? 이거는 이제 그 빨간북이었나? 거기에 이어져서 그쯤에 나오던 거였죠. 이거는 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쪽으로 갈게요. 살덩어리 끝나지 않는 후나. 살덩어리는 좀 징그러웠어. 좀 끝나지 않는 후나 재밌었습니다. 과학실의 인체 모형 대 사람이 죽었던 집. 이거는 클리셰. 인체 모형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넘어갔던 거. 선아가 얀데레 되는. 그거 귀신한테 그 갑자기 장르 바꾸고 그러던 거. 맞아 맞아. 그 귀신 나와서 죽일라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장르 바꾸는 거. 그거 재밌었지. 나왔네요. 구성놀이. 제가 아까 말했던. 이거는 뭐 별로 괴담이라고 할 게 없었죠. 이 다음에 나온 쿠네쿠네가 진짜였지. 도플갱어 콤비 대 웃는 여자. 야, 웃는 여자도 이게 초반에 나온 거잖아요. 처음에 되게 충격적이긴 했어요, 이 괴담도. 도플갱어 콤비가 근데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되게 완성도가 높았어요. 절망의 탑 고신앙인. 휴게소 직원의 비밀. 이건 같은 경우에는 막간으로 잠깐 나온 괴담이어가지고 고시원 만만치 않았죠. 저주받은 책 사이코패스 테스트. 이거 사이코패스 테스트 뭐였지? 이거 아는데. 저주받은 책은 근데 이 게임북이죠. 이거는 못 이기죠. 제가 리뷰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180페이지 전설은 네. 선생님이 찾아온 거. 달계담 이게 최근이죠. 포는정. 야, 이것도 재밌긴 했는데 무슨 포, 결국에는 망따 시키다가 폭주해가지고 이것도 재밌긴 했는데 와, 달계담은 좀 레전드였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 괴담 파트 나올 때 너무 댓글에 그 정치 얘기로 도배가 돼가지고 내가 솔직히 정치 얘기 보려고 소설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래서 좀 그랬어요. 네. 괴담 자체는 명작이었습니다. 그 좀 댓글 보면서 좀 깼다고 해야 되나? 그랬습니다. 안내방송 대 쿠네쿠네 괴담. 안내방송이 바로 첫 번째 그거죠. 쿠네쿠네 괴담. 개인적으로 쿠네쿠네 괴담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꾸불꾸불거릴 때 그 충격이란. 와, 그거 어떻게 했대 도대체? 글자들이 꾸불꾸불거리는 그거 어떻게 한 건지 난 신기해요. 그런 게 있어? 원한으로 생긴 생명, 연예인 괴담과 귀신 주파수. 이거는 뭐 둘 다 좀 뭐 무난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연예인 괴담이 좀 더 임팩트가 있었죠. 연예인 괴담 난 그거 되게 재밌었어. 그 파트 그 부분에 그 물 먹는 거. 마시면 안 되는 물 먹고 이제 바닥 보면서 기어다니고 이런 거. 종말론 대 레인보우 프로젝트.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이게 뭔진 아는데 소설 아 맞다 맞다 그 사과 폭발하는 거였지. 이것도 뭐 가볍게 짚고 넘어간 거라서 종말로는 전설이죠. 종말로는 전설이야. 거울과 가위가위보 엄마 괴담 이거는 그냥 그랬고 엄마 괴담이 잡기어 불러가라 시어머니 웃긴 괴담 웃긴 파트였죠. 엄마 괴담이 수능 금지고 끝나지 않는 사고시. 몽중몽도 되게 재밌었어. 프린세스도 재밌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몽중몽이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히로인 괴담 대 공백교 대저택. 공백교 대저택도 와 이거 둘 다 재밌었는데 저는 공백교 대저택은 처음에 그 공백교인들하고 대화할 때보다는 나중에 공백교 뛰쳐나가가지고 막 아는 사람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공백교 저택 점령할 때 그때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히로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 누구야? 폭력녀 누구야? 아니 폭력녀래. 그 일진녀가 구해주기 전까지 그 고분분투하는 사투하는 거? 그 파트가 재밌었고요. 난 둘 중에는 그래도 공백교 대저택이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전투기를 흉내는 뭔가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도 재밌긴 했는데 그거구나. 그 과거 1회차 얘기 나올 때 나오는 거구나. 이거는 뭐 진짜 언급만 되고 넘어가가지고 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 같이 나왔던 거예요. 뭐냐 도플갱어 괴담. 도플갱어 퇴치할 때 같이 나왔던 괴담이고 이거는 그냥 한 번 언급되고 지나가는 괴담이라서. 저주받은 중간고사 방독면 쓴 러시아 의사 이것도 깔짝하고 지나가고 넘어갔죠. 저주받은 중간고사 재밌었습니다. 엄마 계단 대 쿠네쿠네 계단 이건 개그긴 한데 임팩트는 이게 더 크죠. 도플갱어 콤비 대 파란 유지 빨간 유지 이거는 상대 잘 만나서 올라왔던 거지. 도플갱어가 재밌죠. 끝나지 않는 국가 대 공격표 대저택 이것도 재밌긴 했는데 애들 미쳐서 발광하면서 막 폭력 사태 발생하고 이러는 것과 공백교로 가죠. 이 구성놀이 진짜 무섭긴 했는데 달괴담은 와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건 종말론이죠. 결승에 딱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종말론과 달괴담 이거 두 개가 좀 넘사야. 스쿠버 다이빙 대 클리셰 괴담 이거는 클리셰 괴담이죠. 연예인 개간 대 절망의 탑도 저는 이게 좀 늘어진다 지루하다 이런 평도 많았는데 솔직히 그랬던 것도 사실인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게 봤어요. 저주받은 책 대 몽중몽 저주받은 책이 낫죠. 도플갱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플갱어도 어느 순간 갑자기 1인칭 시점이 도플갱어 시점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가르쳐주고 계속 진행하잖아요. 이게 진짜 뭐 물론 다른 소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 소설이 있었겠지만 진짜 신박하고 그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언제 바뀐 건지 모르겠어 정말로. 물론 나중 가면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아무리 쩔었는데도 그래도 사실 달괴담은 못 이기죠. 자 낭인대 공백교 대저택 이거 난 개인적으로 그 천장에서 사람들 기어 나오던 그 파트가 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들은 오래된 자들이야 이러면서 이제 10년 묵은 사람 20년 묵은 사람 이러면서 나오던 게 고신앙인으로 가겠습니다. 쿠네쿠네 계담 대 종말론 쿠네쿠네 계담도 재밌었지만 종말론은 전설이죠. 이거는 저주받은 책도 진짜 180쪽의 전설은 못 이겨요. 이게 여기서 붙네. 안 그러길 바랬는데 사실상 결승이에요. 네 이게 결승입니다. 저쪽에서 누가 올라오든 못 이겨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이 달괴담은 좀 비교적 최근이고요. 종말론은 이제 좀 옛날이면서 동시에 이 소설은 믿을만하다. 이 소설은 전설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파트였죠. 솔직히 이 전까지는요, 그냥 호불호 좀 갈리는 재미있고 신박한 소설이었어요. 그냥 이 종말론 파트 전까지는 그냥 이 작품 정말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뭐 되게 신박하고 뷰어도 잘 쓰고 괴담이라는 설정도 좋고 되게 좋지만 그냥 뭐 딱 그 정도 작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종말론이 나온 이후부터 야 이건 진짜다, 이건 명작이다, 이건 못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그런 파트였습니다. 근데 달계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미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기반이 잡힌 상태에서 나아갔죠. 그거를 꽃 피웠죠. 이게 기반을 만들었다면은 그 위에 꽃을 피운 게 달계담이죠. 저는 종말론으로 가겠습니다. 왜냐면은 달계담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어요. 솔직히 전체적인 것만 따지면은 달계담이 한 수 위라고 해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일단은 분량부터가 틀려. 달계담은 거의 한 10화 넘게 됐던 걸로 기억하고 종말론은 한 2화, 3화? 아니다. 2화, 3화까지는 아니고 한 5화 정도 됐나? 아무튼 분량부터가 좀 많이 틀리기도 하고 중요도도 많이 틀려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주인공이 활약이 좀 적어요. 주인공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도 좀 적고 그런 게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도 있어가지고 종말론으로 갑시다. 자, 여기는 너무 약하다. 좀 많이 약해. 이 둘 중에는 그래도 저주받은 책 180페이지의 전설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자, 종말론 땅땅땅. 자, 랭킹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표본이 많지 않아가지고 승률로 보면은 이제 역시나 종말론과 달계담이 1, 2를 다투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저주받은 책 포린세스 뭐 엄마계담 이런 것들 있네요. 개인적으로 포는 정도 진짜 좋긴 했는데 이거는 진짜 슬펐어요. 무섭기도 무서운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정말 슬펐습니다. 약간 되게 애가 불쌍하다고 해야 되나? 귀신인데 왜 이렇게 불쌍하냐?